부리부리 마실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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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부리 마실 가자의 마실마담 민경자입니다. 네, 우리 마실랑 마실의 까칠랑 네. 네, 저희 부리 마실 가자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보배님을 모시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토크쇼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르신 도시락 봉사입니다. 초대되신 고객님은 이기원 고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원 고객님. 네,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보고 보배라고 하시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저는 현재 구리시 동부동 주민으로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미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로는 인천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봉사회장, 그리고 현대홈타운 봉사회장, 그리고 구리발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이제 초부터 구리시 족구협회 회장도 맡고 있게 됐습니다.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네, 이기랑이 하시네요. 네. 제가 오늘 그 인천 경로당 도시락 봉사회 경로식당 봉사 회장님 네, 여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셨고 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네,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꽤 오래됐습니다만 경로식당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는 약 한 8년 정도 되었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니까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그 정말 중독성 갑, 최고의 갑인 우리 도시락 배달 봉사입니다. 이 대단하십니다. 봉사가 약간의 마약처럼 그렇게 중독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가 거의 이렇게 2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서 경로 식당이 문을 자주 닫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도시락 배달은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당연하죠. 도시락 배달은 받으시는 그 수혜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세요. 그분들에게는 공휴일 빼고는 연중 무휴로 저희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배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수혜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도시락 봉사. 네, 도시락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약 42분에서 45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게 근창 경로식당에 한해서요. 도시락을 준비를 또 해놓으시고, 그리고 수혜자분들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유고 사항에 따라서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조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조편성에 의해서 여기에 도시락 배달 봉사자들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이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봉사자들 내부의 자발적인 그런 조직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개인으로 해서 경로식당에서 여기 갖다 주세요, 저기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또 도시락 배달 봉사회가 생기면서 스스로 일정도 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모든 것은 스스로 다 움직입니다. 거의 보배님이 다 하시는 일이신 것 같은데. 회장님의 역할. 네. 그렇죠. 이제 회장이라고 하기가 좀 쑥스러운 게요. 사실은 여기에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그 봉사 단체에서 다 좀 리더격을 겸임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거나이저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봉사자가 이제 온다 그랬다가 사실 이게 그 강제사항도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봉사 빠지고 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는 내가 아니면 거의 대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혜자분들이 받으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은 우선 뒤로 미루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생업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큰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내가 못 가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체자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 대체자를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오늘 누가 빠지게 되니 누가 오실 수 있느냐, 어느 버스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되죠. 사실 우리가 봉사자로 구성된 어떤 거를 끌고 나가는 굉장히 이제 이런 그 공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자발적인 그 봉사회를 통해서 서로가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이견 보배님은 지금 이 도시락 봉사회 배달 봉사회 말고도 또 현대 홈타운 봉사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구리발전위원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 여러 해 동안 다양한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봉사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어떤 보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 저보다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선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점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수혜자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생활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또 심지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날부터 도시락 정지가 되고요. 심지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한참 동안 두기가도 안 돼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말 새에 돌아가신 분을 직접 시신을 만져야 되는 그리고 신고도 하고 경찰서에도 갔다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려운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시면서 또 내가 전달해드린 따뜻한 밥을 드셨던 분이 갑자기 싸늘한 죽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상심이 정말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봉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경도배 봉사의 회원들은 약 25명 정도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매일 봉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또 하시고,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봉사하신다는 건 어떤 거죠? 도시락을 그분들은 매일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까칠남님이나 우리 아실 마담님이나 밥은 꼭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르신들도 반드시 드셔야 되니 매일 바꿔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분들을 위한 그 계획을 세우고 바꿔드리게 됩니다. 물론 일정은 저희가 한 달 일정을 미리 짜놓습니다. 근데 그 일정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별로 사정이 생기면.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카톡방에다가 그날의 일정을 올려서 그 상태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대체자도 카톡방에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시간이 그럼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배달을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까지 갈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하루에 반이 그냥.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메디사이언스. 네. 대표님이시라고 하면서 회사나 가정을 먼저 돌보시고 그리고 사회를 돌봐야겠잖아요. 사실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바뀐 점도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락 배달 봉사에는 중독성 갑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족들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죠. 싫어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같이 참여를 합니까? 네. 우리였습니다, 우리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그냥 경로식당으로 가서 도시락 배달 봉사나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급식 봉사도 조금 하고 그렇게 되죠. 물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 다른 분한테 좀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 일을 조금
이 에너지를 들쓰셔도 이 좋은 기운들이 회사가 잘 되게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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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역에 이제 많은 봉사를 하시면서 인천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그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글쎄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살짝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게 주제 넘는 건 아닌가 조심스러운데 도시락 배달 봉사하면서도 문제점들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좀 심하게 문제가 된 상태에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케어를 못 해드려요.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지만 도시락만 갖다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환경 체크까지 사실은 하고 옵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경로식당에 얘기를 하고 혹은 또 경로식당을 통해서 이 동사무소 쪽으로 연락이 가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조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인천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거기에 예산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르신들이 그 예산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드시고 계시는데 최근에 코로나 4단계가 연장이 되면서 오랫동안 지금 지속돼 있죠. 거의 한 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대체식을 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식자재를 단체로 구입을 해서 식사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 그 적은 예산 갖고도 어떻게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그 적은 돈으로 대체식을 사드린다는 게 사실은 예산에서 어르신들 한 끼 식사 비용으로 얼마 정도? 그러니까 배정이 되지 3천 얼마로 3,000 되어 있는데요. 3천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돈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 돈에서 수도 광열비라든지 이런 그 운영비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약 2,600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한 끼 식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원으로 만들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대체식으로 사서 드리면 사실 김밥 한 줄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2,500원? 싼 게 2,500원. 제일 싼 게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시에서 일했지만 세부적으로까지는 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광열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나가고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끼당 3,800원 정도로 이렇게 네.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포함이요? 광열비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그건 좀 지켜보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네, 있다고 수도 생각해요. 광열비는 포함이 되고 네. 그리고 저는 봉사활동 하시는 이분들 진짜 그 대부분 이제 2, 3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떠나고 이제 또 새로운 봉사자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봉사로만 그분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그 봉사비,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나 음료수나 이런 비용들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것들을 안 주고 우리들은 도시락 배달하려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기름값 같은 기름값 거 같은 거 당연히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본인이 기본다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들이 잦은 충돌 사고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시는 곳이 좋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차 막닥때리고 긁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이 15년이 됐는데 차량을 바꾸질 않습니다. 봉사하시려고. 예,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어려운 곳에 좁은 골목을 갔는데 큰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돈 받아가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누구는 돈 써가면서 지역에 봉사하고 글쎄요,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게
그런 돈을 받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최소한의 제가 볼 때는 그 활동비 정도는 좀 지급을 거리가 해줬으면 이제 먼 좋겠다. 곳이나 이런 네. 곳으로 이렇게 지금 해는 거로 저는 이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홍보도 되고 정말 확대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네. 부분은 이제 좀 확대되고 특히 이런 이제 기름값이야 뭐 내가 기부한다고 해도 여기에 우리가 봉사자들을 보험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차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좀 사고 났을 때 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보배님은 사실 봉사를 또 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그 몇 년 동안 휴가나 뭐 이런 거를 잘 못 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도 역시 못 가셨나요? 올해는 더 못 가셨겠다.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당연히 못 갔고요. 제가 도시락 배달 봉사회를 봉사회를 하면서 사실은 휴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대단하시네요. 어르신들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경도배가 어떤 곳인지 잠깐 들었는데 회원 확보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회원들은 지금 그래도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한 분, 두 분씩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날은 구리시 저녁을 혼자 한 적도 있어요. 정말 예,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갖고서는 그런데 지금은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 예. 네, 지금은 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시스템이 아주 좋아서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이기현 보배님께서도 정말 구리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소중한 보배님이시지만 네. 또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분은 정말 구리시의 보배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한 분 추천해 주시죠. 네. 그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손미래 예. 한마음 봉사회장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한마음 봉사회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이면 항상 그분이 계십니다. 구리시에 없어서는 안 될 네. 최고의 보배십니다. 네, 우리 다음번에 손미래 보배님을 또 한번 모셔서 또 손미래 보배님을 통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제 이야기를 못 나눴지만 또 우리 족구 협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족구에 관심이 계신 분은 아래로 족구 협회 우리 회장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을 테니까 꼭 활용해서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구리시에 또 소외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휴가도 8년 동안 가지 못하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이기원 보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치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같이 합니다. 네, 마칠까요? 네. 구리구리 구리구리 맛있게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네.